이제 출연해서 저번에 무슨 비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거 사실 아까 그 국민들과 관련된 게 두 가지 어떤 거?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에서 국민과 관련된 두 가지 있죠. 국민 주권이랑 국민 자치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국민 주권과 국민 자치. 그다음에 정부 기구와 관련된 거 두 가지. 정부 기구랑 권력 분립 원리하고 입헌주의랑 권력 분립 원리입니다. 정부 기구나 정부 기구가 통치를 할 때는 전부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조치를 한다. 그리고 서로 권력을 나눠가지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나눠가지고 얘네들끼리 서로 견제하게 한다. 권력 분립의 원리. 상호 견제와 균형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돼. 오른쪽에 이 자료 5번 봅니다. 자료 5번. 자료 5번 보면은 그 안에 내용들 게 앞에 나오는 거 국민주권 원리, 국민자치 원리 이런 거 내용 지어놓고 요 헌법 조문이 나와요. 헌법 내용을 보고 이게 무슨 원리인지를 고를 수 있어야 돼. 자, 국민주권 원리 봅니다. 모든 국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내 얼굴 보세요, 잠깐만. 내 얼굴 보세요. 여기 불러주면 됩니다. 자,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무슨 표현일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면 무슨 원리? 입헌주의요. 헌법을 준수하는 거니까 입헌주의. 그다음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안보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투표 이런 거. 국민주권. 국민자치와 관련된 거. 국민자치. 국민주권은 모든 국민은 주권으로 나온다. 이런 표현이 나와. 국민주권의 원리. 헌법 조항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해 무슨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 네 가지가 뭐라고?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예요. 국민주권, 국민자치, 입헌주의, 권력 분립 원리 네 가지. 괜찮니? 네. 여기 꼼꼼 개념 문제만 같이 좀 보자. 6번에 꼼꼼 개념 문제 6번. 자, 입헌주의의 원리, 최고 권력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뭐라 그러지? 국민 주권의 원리라고 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다스려. 국민자치. 자치. 서로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아 권력 분립. 권력 분립. 헌법에 따라 국가기관을 구성해 입헌주의라고 해요. 뒤에는 탄탄시험 문제 59쪽부터 1번, 2번, 3번, 6번 1, 2, 3, 6 체크. 풀었는데요. 풀라고. 8, 11, 15 8, 11, 15 나머지는 다 숙제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이건 내가 제일 앞에 선물. 어. 직선지 이런 거. 그 두 개 비교하는 거. 특징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권한이 뭐고 어디서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아까 권력을 세 개로 나눴죠. 권력을. 무슨 권력 나누는 지우나. 국가 권력을 세 개로 나눴잖아. 무슨 원리에 의해서? 그렇지. 무슨 원리였어 이게? 권력 분립의 원리였다. 권력 분립,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네 가지. 국민자치, 국민주권, 그다음에 입헌주의, 권력 분립 중에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권력을 세 개로 뭘로 나눴다고 다시? 뭘로 나눴다고? 방금 말했잖아. 뭐로 나눴어요? 행정부 또 사법부 또 입법부. 자, 입법부는 법을 뭐 하는 부서였어? 법을 제정하는 부서였습니다. 법 제정. 어디가 법 제정하는 부서였니?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지. 국회의원들을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법안 제출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법안 제출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랍니다. 한 1년에 1000건 정도 법안이 제출된대. 1000건 이상. 그러면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느냐? 이런 게 다 그 비례대표 의원일 때 공천할 때 1번, 2번, 3번 번호 받는 순으로 국회의원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제도가 있거든요.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거기 높은 확률로 높은 번호를 받으려면 실적 같은 게 막 평가를 하는데 그 실적 중에 하나가 법안 제출이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쓸데없는 법안들이 많이 제출된다는 평가도 받아요. 우리나라는. 여튼 그런 거 주로 하는 애들이 국회의원들, 입법. 뭐라고? 미국 가는 게 낫다고? 왜? 입법부. 행정부는 아까 뭐 하는 거? 법을 뭐 한다? 법을 뭐 하는 거? 오늘 들어본 제의도 아는데 집행이야. 법을 집행하는 부서고 여기는 누가? 행정부는 그냥 정부가 하는 거라고. 정부가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다. 사법부는 뭐 한다? 법을 적용? 만든다는 제정하는 거. 법을 적용하는 부서입니다. 법 적용하는 거. 어디가 법을 적용했니? 법원이 법을 적용했다.
자 이렇게 삼권 분립인데 이 삼권 분립은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인데 우리는 대통령이 따로 있죠. 국회의원 따로 뽑고 국회랑 행정부가 서로 독립돼 있어. 근데 최초에 처음으로 이 권력 분립 제도가 나타날 때는 어떤 형태였냐면 영국에서 명예혁명이라고 아까 심의혁명 같이 명예혁명 결과 행정부는 따로 있고 의회가 왕은 그냥 허수아비 정치로 있는 거고 허수아비로 의회가 중심이 돼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치 체제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삼권 분립이나 이거를 이권 분립이라고 해요. 어디는 항상 독립해 있어야 돼? 사법부는 항상 독립해 있어요. 무조건 사법부는 독립해 있고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나 의회랑 행정부가 밀접하게 붙어 있어. 얘네가 얘를 구성해. 그걸 의원 내각제, 내각의 행정부거든.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의회가 중심이 된 국가에서 행정부를 내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중심이 됐다. 걔네가 행정부를 구성했다 해서 의원 내각제라고 합니다. 괜찮니? 우리는 행정부를 누가 구성하냐면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해요. 그거를 대통령 중심제라고 그래요. 즉 지훈아 중요한 데 어렸을 때 여기 내용이었다. 자 정치 체제가 두 개가 뭐가 있다고? 의회랑 행정부가 밀접하게 붙어 있다. 무슨 체제라고? 의원 내각제라고 해요. 의원 내각제. 내각이 행정부인데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체제예요. 의원 내각제.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입법부랑 행정부가 완전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처럼. 이걸 무슨 체제라고 한다고? 상권 분립 체제고 대통령 중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는 상권 분립이 지켜주는 거고 의원 내각제는 이권 분립이야. 근데 이 의원 내각제랑 대통령 중심제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가장 큰 차이는 얘는 두 개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행정부의 수상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행정부의 대빵을 우리는 뭐라 그러지? 행정부의 대빵은 누구 밑에 행정부예요?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행정부의 수상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행정부의 수장을 총리라고 합니다. 총리. 근데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이냐면 우리는 대통령을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아. 국민들이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습니다. 둘 다. 그래서 얘네 둘 다 국민으로부터 부여한 권력을 받기 때문에 독자적인 권력 기구야. 괜찮지? 괜찮니 지훈아? 집중해 이 새끼야. 졸리면 서서 들으세요. 근데 국회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아까 행정 내각의 수상을 뭐라 그러죠? 내각의 수장을 총리 행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권 분립에서는 상권 분립인 국가에서는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고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행정부의 수장을 총리라고 하거든. 근데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는 누가 뽑을까? 국회에서 국회에서 행정부를 구성하고 국회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국회의 다수당의 수장이 총리가 돼. 그러면 이 총리는 국민들이 뽑아 안 뽑아? 안 뽑아.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뭐만 뽑냐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국민들은 누구만 뽑아요? 국회의원만 뽑아요. 괜찮니? 괜찮아? 우리는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우리가 뽑지. 그래서 각각이 분리되어 가지고 독자적인 기구로 존재할 수 있어. 우리가 각각 권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누구만 권력을 부여한다고? 국회의원만 뽑아요. 여기는 입법부에만 국민이 권력을 부여해주고 행정부는 그냥 입법부에서 구성하는 거야. 국회에서 구성하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장관이 돼요. 국방부 장관,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합니다. 건설보통부 장관, 그냥 갑자기 그 국회의원이 건설보통부 장관도 하는 거라고. 이해가니? 그러면 어디가 더 권력이 세겠냐?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입법부가 권력이 더 세요. 이해가니? 우리는 각각 독립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디가 권력이 더 세겠니? 상대적으로 행정부가 더 권력이 세요. 상대적으로 의원 내각제 국가에 비하면. 괜찮니? 원래는 약간 법적으로 동등하거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권력이 동등해. 근데 의원 내각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행정부 권한이 좀 강한 측이겠지. 이까지 이해가니? 자 그렇기 때문에 둘이 뭔가 붙어 있다, 서로 연계돼 있다, 뭐 서로 견제가 쉽다 이런 거 나오면은 전부 다 의원 내각제로 보고요. 서로 관계가 밀접한 내용이 나오면 전부 다 의원 내각제 국가야. 서로 떨어져 있다, 독립돼 있다, 서로 이렇게 행정부 권한이 좀 강하다, 입법부에 비해서 이렇게 그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독자적이다, 뭐 이런 내용이다. 행정부가 독자적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 전부 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거야. 괜찮니? 내용이 조금 어렵다. 구성부터 봅시다. 구성. 현대 민주국가의 모습인데, 자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가기관을 뭐로 나눈다 지금. 첫 번째 현대 민주국가의 모습인데 권력 분립에 따라 국가기관을 뭘로 구성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합니다. 입법부는 국회고요, 국회. 행정부가 아까 정부였지. 근데 이 정부를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뭐라고 했다?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정부를 뭐라 그래? 총리가 대빵이지. 내각이라고 했다. 내각의 대빵이, 내각의 수장, 내각의 수장을 총리라고 했어요. 그지? 그래서 이 행정부를 우리는 그냥 정부라고 해요. 그냥 정부라고 하고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내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사법부 어디였어? 사법부. 뭐가 사법부야, 준아? 사법부가 뭐야, 사법부? 법을 그 적용하는 거. 어디가 사법부야? 법원. 법원이. 그렇지, 좋습니다. 밑에 의원내각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라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둘로 구분할 거예요. 의원내각제에서는 누가 뭐에 의해 구성된다고 나 있어?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된다. 얘네들이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만드는 거야. 내각을 구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관계가 어떻겠니? 긴밀하게 좀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 채택된 거고 대통령제는 입법부, 행정부 어떻게 되어 있니 밑에? 별도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뭐가 쉽냐면 상호 견제가 쉬워요. 여기는 사실 행정부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하잖아. 행정부가 입법부, 행정부가 종속돼 있는 거야. 그렇지? 얘가 얘를 만들었잖아. 어디 요가 더 권력이 세겠지. 그렇지? 근데 얘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견제하기가 쉽겠지. 너 권력 어디 받았어? 나도 국민들한테 받았는데, 나도 국민들한테 권력 받았는데 서로 치고받을 수 있다고 여기. 그래서 상호 견제 균형이가 쉽습니다. 이권 분립보다는 삼권 분립이 조금 더 견제하기 쉽겠죠. 이해가니? 그리고 미국, 러시아, 대한민국 등에서 채택됐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지훈아! 서 있어. 두 번 조르면 농서가 안 돼. 저기 서서 들어. 자, 의원내각제 국가는 어디서 처음 만들어졌냐면 영국에서 만들었어요. 영국은 예전에는 영국이든 프랑스든 다 옛날에 무슨 정치 체제였냐면 옛날에 다 전제군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왕이 최고 권력인 나라였다고. 근데 여기서 왕이 세금 너무 많이 걷어서요. 사실 명예혁명이든 청교도혁명이든 다 왕이 상공업자들한테 자본가들한테 세금 멋대로 걷지 마 라면서 혁명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왕 권력을 제한하는 게 의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왕은 권력이 없고 행정부는 원래 왕이 행정부를 막 총괄해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막 세금 걷고 군대 징집하고 그런 걸 왕이 했는데 왕 권력을 대폭 줄이고 왕은 이제 허수아비 왕이 돼요. 지금 영국에 왕이 있어 없어? 있어. 영국 왕이 있잖아. 찰스 3세. 의원 내각제 국가들이 주로 입헌 군주주의 국가거든요. 입헌 군주주의 국가는 왕은 있는데 왕이 허수아비고 정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왕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일본 천황 있잖아. 일본 천황제를 유지하고 있지. 근데 일본 천황이 있는데 걔는 정치를 해 안 해? 걔도 정치를 안 해. 그냥 얼굴 만화입니다. 국내 정치에는 관여를 안 하고 뭐 외국과 조약 맺을 때 서명하거나 전쟁 선포하거나 이런 거 할 때만 얼굴 마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국내 정치를 안 한다니까. 그걸 입헌 군주제 국가라고 해요. 전제군주제는 왕이 절대 권력을 이루는 거고 입헌 군주제는 왕이 있는데 허수아비인 거야. 그래서 이런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한테 너 허수아비로 만들고 우리가 행정부를 구성할 게가 입헌,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의회가 왕 권력을 축소시킨 거지. 그리고 왕이 원래 가지고 있는 행정부를 자기네 권리 밑에 종속시킨 거예요. 괜찮죠? 이게 최초의 국가고. 근데 대통령제 국가는 어디서 발달했냐면 미국이 최초입니다. 미국이 영국에서 입헌 군주제 국가가 최초로 발달했고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최초로 발달한 나라거든. 근데 미국은 뭐였냐면은 영국에서 나온 이주민들이 세운 식민지에 세운 국가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이 일반 시민들 중에 다 일반 시민들이지 왕도 없고 귀족도 없으니까 일반 시민들 중에 좀 강력한 리더가 그 영토 확장 같은 거 할 때 딱 무리를 들고 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그런 정치 체제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 대표의 이름이 대통령이에요. 괜찮니? 그래서 대통령 출신이 미국부터 발언했다. 여기 두 가지 배경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는 조금 더 이 행정부의 권한이 강한 체제에 속해. 이해가지? 이제 권한을 밑에 본다. 여기부터 내용이 좀 어렵다.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된다. 여기 내용이 좀 어렵다. 아이가. 자, 의원내각제 국가는 자 구성입니다. 구성.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선거로 누구를 선출한다? 국회의원만 선출해요.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그래서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뭐가 되어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혹은 수상이 되어서 내각을 구성한다. 내각 밑에 설명봅니다. 쏙쏙 영어 보면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기관 행정부예요. 행정부. 근데 그 행정부를 어디서 부르는 이름이야?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 기능을 담당한다.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 부르는 이름이 내각입니다. 괜찮니? 자, 다시 돌아가서 대통령제. 국민이 별도의 선거로 누구를 뽑습니까? 국민이 누구를 뽑아? 대통령이랑 국회의원 둘 다 뽑는 체제야.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 아까는 의원내각제국에서 누가? 의원내각제국에서 누가 내각을 구성했는데 총리 혹은 수상 같은 말입니다. 총리나 수상은 명칭이 다른 거지. 총리 혹은 수상이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 중재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 구분 가니 지우나? 구분해야 된다. 죽는다 씨. 멍때리지 말고. 생생자료 위에 봅니다. 생생자료. 의원내각제 대통령제가 구성돼 있죠. 자,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누구만 뽑고 있어? 의회만 뽑고 있지. 헌법만 뽑고 있잖아. 생생자료 보고 있니? 자료 1번. 국회만 뽑고 있고 여기서 총리를 선출하는 거지. 내각의 대표인. 그래서 이 총리가 이제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각부 장관. 그리고 이 각부 장관들은 다 입법부 애들이에요. 각부 장관들 다 국회의원들이 맡는다. 대통령제 구성에서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국민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있는 보이니.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여기 각부 장관들은 그냥 공무원, 시험 쳐서 된 애들, 우리 공무원. 걔네들 중에 좀 높은 애, 진급하고 걔네들 중에 대통령이 뽑은 애들이 행정부 장관을 구성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밑에는 좀 어려운데 여기부터. 특징이요. 어떤 거? 이제 특징하고 의원내각제 이제 특징 그거부터 좀 외워야 돼요. 다. 일단 의원내각제 국가가 있고 의원내각제 국가가 있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있고 여기서는 상호 견제는 의원내각제는 둘 다 붙어 있지. 그래서 견제가 좀 쉬워요. 그래서 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견제가 쉬운 거야. 내각도 그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 잘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회도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내각이 좀 일을 잘 못해, 국민 여론이 안 좋아, 내각은 좀 자주 교체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를 세운다. 그리고 내각에서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국회의원들을 다 해소시키고 다시 투표를 해서 다시 국회의원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둘이 붙어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도 쉬운 겁니다. 이게 쉽게 돼요, 쉽게. 근데 여기서는 국회도 대통령을 쉽게 견제할 수 없고 대통령은 그래서 임기가 보장됩니다. 내가 임기가 5년이다 그러면 5년 동안은 잘 안 건드려져. 엄청 힘들게 탄핵당했죠. 박근혜 같은 경우는 엄청 드물게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권을 발동하거든.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고 탄핵을 건의해요.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탄핵을 결정할 겁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직접 대통령을 쫓아낼 권리가 없다고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얘를 터치를 잘 못하고 얘를 터치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얘는 둘 다 가지고 둘 다. 뭐가 있냐면 내각 불신임권과 그다음에 국회 해산권을 둘 다 가져. 의회 해산권을 둘 다 가진다. 저그 의회 상권은 한국사책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정당 해산권입니다. 정당 해산권은 잘 안 해요. 우리는 잘 안 하는데 여기는 조금 더 쉽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대통령이 올려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야 돼. 대통령이 직접 의회 해산할 권한이 없어요. 둘 다 가지는 거고 여기는 둘 다 없는 거지. 괜찮니?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저기 속속 용어보다 속속 용어 보면 내각 불신임권 돼 있죠. 내각이 정치를 잘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각 구성원 전원을 사퇴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라고. 행정부를 의회에서 쫓아낼 수 있어. 같이 붙어 있으니까. 맞지? 그리고 밑에 의회 해산권. 내각이 의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을 다 쫓아내고 다시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총선거를 다시 실시해서 국회의원을 다시 뽑을 수 있어.
이해가니? 이거는 둘 다 되는 거고 대통령제에서 상호견제는 둘 다 못한다. 다 독립되어 있다는 거야. 서로 터치할 수가 없다고. 괜찮니? 그다음에 여기는 상호 견제고 여기는 상호 협력, 여기는 견제고 여기는 위에는 견제고 밑에는 협력인데. 의원내각제에서는 장관 겸직이 가능해. 그러니까 원래 내각을 누가 구성했어요? 의회에서 구성했잖아.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장관이에요. 건설교통부 장관, 그 해양수산부 장관을 얘네들이 한다 그랬지. 그래서 장관을 국회의원들이 같이 한다. 겸직이라고. 장관 겸직이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이해가니? 여기는 겸직 안 돼. 여기는 법률안 제출을 할 수 있어. 여기는 어디 하냐면 법률을 어디서 만들어 원래? 의회에서 만들지. 근데 행정부는 원래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없거든. 의회에서만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해가지고 본회의 땅땅땅 통과해가지고 법률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건데 그 법률안을 최초에 안건을 제시하는 거를 원래는 의회에서만 해요. 근데 여기는 둘이 붙어있지. 그래서 행정부에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법률안 제출도 당연히 안 되고 법률안 거부까지 합니다. 법률안을 냈을 때 여기는 견제하는 거죠. 의회에서 법률안을 딱 냈을 때 행정부가 이 법은 발효시킬 수 없어라고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붙어 있으니까 제출도 될 거고 여기는 제출도 당연히 안 되고 거부까지 할 수 있는 거야. 기사님 견제 두 개. 여기는 견제할 수 있는 거 이게 의원 내각제 권한을 말하더라. 지훈아 중요하다. 여기 어렵다. 외웁니다. 지금 이거 잠깐 외우세요. 1분. 각각의 권한이 뭔지 알아야 돼. 각각의 권한이. 의원 내각제 견제 권한 두 개, 협력 권한 두 개, 대통령제 견제 권한 둘 다 없는 거고 여기는 겸임 안 되고 법률안 거부까지. 30초. 외워라. 외워야 된다. 여기는 내용 어렵다. 용어가 안 익숙하죠. 용어가 안 익숙해서 어려운 거야. 장관은 어디 있어, 지훈아? 장관이 어디 있는 애들이야? 장관은 행정부에 있는 애들입니다. 뭐 건설교통부 장관, 아까 뭐 해양수산부 장관 이런 거. 그 장관은 행정부의 그 각각의 행정부의 수장들을 장관이라고 해. 그 장관들의 총 대빵이 대통령이고. 이해가? 그 장관을 누가 겸직할 수 있다고?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다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여기 법률안 제출은 누가 할 수 있다고? 원래는 떨어져 있어가지고 의원대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행정부랑 입법부가 떨어질 때는 입법부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행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여기는 법률안 거부하는 건 행정부입니다. 입법부가 법률안을 제출했을 때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주체까지 다 알고 있었네. 주체까지. 지훈아. 자, 의원내각제에서 서로 견제하는 거. 자, 내각은 의회한테 뭐 행사할 수 있어요? 내각은 의회한테. 의회 불신. 아이씨, 의회 해산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의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 다 자르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의회 해산.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행정부에 뭐 할 수 있었어? 외워라 이 야. 내각 불신임권이다. 외워야 되니 어렵다. 내각 불신임권. 다시 행정부는 의회에 뭐 할 수 있고. 그걸 뭐라 그래? 의회 해산권이라고 그런다. 의회는 행정부한테 뭐 할 수 있어? 내각 불신임권이라고 그래요. 시간 준비했어. 불신임은 내가 믿고 맡기다가 신임이거든. 내가 너를 신임한다 이러잖아. 믿고 맡기는 게 신임이야. 근데 신임하지 않는다고. 믿고 맡기지. 내가 애초에 내각을 내각을 입법부가 구성했잖아요. 내가 믿고 권력을 이렇게 맡겨놓은 거지. 의회가 구성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믿고 맡기지 않겠다는 거죠. 불신임. 내각을 불신임한다고. 뭐라고 지훈아? 견제하는 거.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거였어.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거. 불신. 아니 의회 행정부가 입법부를 아니고. 의회 해산권인데 의회 해산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 뭐야?
내가 불신. 내가 불신이구만. 여기는 둘 다 있어 없어? 의원 내각제는 있어 없어? 둘 다 있잖아. 긴밀하게 붙어있으니까 서로 자를 수 있다고 쉽게 자를 수 있는데 여기는 독립돼 있지. 자를 수 있어 없어? 없어. 둘 다 없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의회 해산권이라든가 내각 불신인 거는 여기서만 나온다. 여기서만.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협력할 수 있는 거 의원 내각제는 뭐가 겸직돼? 뭐가 뭐를 겸직할 수 있니? 누가 뭐를 겸직할 수 있습니까? 아이씨 시간이 장관이 뭘 겸직해? 누가 장관을 겸직할 수 있어?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여기서만 됩니다.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행정부에서 뭘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 법률안 제출권이라고 해요. 법률안 제출권은 여기서만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돼 안 돼? 안 되고 뭐까지 가지고 있어? 뭐까지 됩니까? 입법부에서 법률안 제출했을 때 행정부 뭐까지 할 수 있어? 제정. 거부권 뭐 있어 안 해오고 집중해 집중.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그냥 멍 때리고 같은 거 시켜봤더니 하나도 못 보네. 다시 의원 내각제에서 견제하는 거는 뭐야? 행정부가 입법부 견제는 뭡니까? 내가 불신임이랑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하는 거.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하는 게 내가 불신임이고 행정부가 입법부 견제하는 거 뭐야? 그거 다 자를 수 있다. 그래 자르는 게 뭔데? 해고. 의회 해산. 해산. 의회 해산권 가지고 있고 얘네는 둘 다 있는 거고 얘네는 둘 다 없는 거고 여기는 협력하는 거 뭐야? 뭐가 겸직된다? 장관 겸직. 누가 장관을 겸직해? 영어 단어 잘해오자.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여기는 겸직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뭐 할 수 있다? 여기는 뭐 어디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어디서 제출하니? 행정부에서 법률안 제출하는 거야. 원래 법률안 제출을 누구만 해? 누가만 만들어? 아니 뭔 사법부야? 법률안 원래 입법부에서 만들잖아. 의회에서만 원래 법률을 만드는데. 맞아 이런다. 너 5분 동안 외워라. 너 5분 동안 외워라. 죽는다 진짜. 이 정도. 자, 의원 내각제에서 지훈아 견제하는 거 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야.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 행정부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행정부한테 뭐 해? 입법부에 여기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를 뭐라 그랬어? 저기 이미 두 글자 나와 있는 해산. 내각을 뭐 한다? 믿지 않는다. 내가 불해임. 내가 불신일 거야. 반대로 행정부에서 입법부에 뭐 합니까? 해산. 뭐 해서? 의원. 의회 해산. 아이씨 용어 안 해. 그냥 쉬는 시간에 너는 쉴 자격이 없다. 알겠지? 의회 해산과 내가 불신이고 둘 다 없어 여기는. 여기는 뭐 할 수 있다. 뭐 겸직해요? 장관. 행정각부의 장관을 국회의원들이 겸직을 한다고.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행정부는. 아니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바꿔본 거 아니야. 법률안 제출. 여기는 겸직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뭐까지 할 수 있어? 법률안 제출한 확인 검토한. 아니 법률안 거부권. 제출 당연히 안 되고 제출을 못 합니다. 제출 안 되고 법률안 거부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요. 괜찮니? 왜 장점이랑 단점을 알아야 되는 단점. 아이고 장단점. 여기는 무슨 권한이냐? 여기는 긴밀한 거야, 안 긴밀한 거야? 긴밀해. 긴밀한 게 장점이다, 긴밀한 게 단점입니다. 여기는 긴밀해 안 해? 긴밀 안 해. 긴밀 안 한 게 장점이다, 긴밀 안 한 게 단점입니다. 괜찮니? 여기는 뭐라 그러면 책임 정치라고 해요. 책임 정치. 쫓아내기 쉬워 안 쉬워? 쉬워. 그렇지? 뭐 했니? 내가 쫓아내는 거 뭐였어? 내가 불신임 같은 거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정치를 조금만 제대로 잘못하면 어떻게? 국민 여론이 조금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각이 바로 쫓겨납니다. 내각 같은 거 여기는 좀 자주 바뀌는 편이야. 총리들이. 대통령 유인자에 비해. 대통령은 임기 우리나라 몇 년이야? 대통령 임기 4년. 5년이야. 미국 대통령이 4년이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4년이었어요. 미국 제도를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10년 아니에요? 10년이야. 10년이요. 4년이에요? 10년이요. 4년인데 보통은 다시 뽑혀요. 보통은. 그래서 원래 지금 바이든 전에 트럼프였지. 트럼프 전에 오바마가 대통령 할 때는 8년 동안 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4년 하는데 정치를 잘하면 그냥 한 번 더 뽑아주는 편이거든.
그래서 4년입니다. 4년인데 두 번 할 수 있어. 8년까지. 우리나라는 5년이에요. 5년. 옛날에는 우리도 똑같이 4년하고 두 번까지 할 수 있었는데 막 독재 막 이런 거 심하고 막 정권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연장하려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단임으로 바꾸는 대신에 1년 늘려줬어. 그래서 우리는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5년 동안은 잘 안 쫓겨나. 일반적으로는 잘 안 쫓겨납니다. 5년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이 쭉 있었는데 쫓겨난 사람 박근혜밖에 없어요. 괜찮지?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정적인 근데 왜 쫓겨났어요? 박근혜 뭐 그 최순실 사태 뭐 이런 거 하면서 원래 대통령이 중심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그 인물이 정치를 뭐 대신했다, 뭐 대통령은 꼭두각시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촛불 시위 일어나고 했잖아. 그런 거랑 관련돼가지고 뭐 최순실 딸내미가 정유라라고 있습니다. 거기 뭐 이화여대학 들어갈 때 뭐 입학 비리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다고 대통령이 막 결탁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뭐 특혜주고 뭐 이런 것도 막 엮여가지고 전국적으로 촛불 시위라고 했었잖아. 내가 어렸을 때죠. 그래서 촛불 시위 같은 거 내가 좀 쫓겨나고 그때 너무 국민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은 여기서는 쉽게 쫓겨나는 게 총리가 쉽게 쫓겨나는 게 장점이에요. 왜냐면 총리가 눈치를 많이 본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내 정책을 좀 국민들한테 막 잘 받아들여질까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국민 여론이 조금만 안 나오면 쫓겨나니까 내가 내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쉽게 책임을 지겠지. 이게 장점이야. 그치? 반대로 여기서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여기는 안 쫓겨나는 게 장점입니다. 내가 내 정책을 해. 근데 주변에서 막 반대 여론이 심하잖아. 국민들이 뭐라 그래. 그러면 그냥 바로 쫓겨나. 여기서. 근데 여기는 임기가 보장된 만큼은 대체로는 안 쫓겨난다. 안정적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정치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자님. 여기서는 내가 의원이랑 내각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그래서 얘는 능률적인 정치라고 해요. 능률적인 정치. 그러니까 의회랑 행정부가 붙어 있으니까 의회에서 법안 같은 거 잘 해주겠지. 법안 같은 거 해주면 행정부에서 잘 수행을 한단 말이야. 서로 붙어 있다고. 이해가니? 그래서 얘는 여기서 막 정책 같은 거 만들 때 의회 설득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법안 막 해주세요. 되게 막 일을 하는 게 힘들 거 아니야. 여기서는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신에 독립성은 보장되지. 여기서 하는 걸 여기서 터치를 제대로 못한단 말이야. 행정부가 뭐 일한다 그래서 의회가 함부로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안정적인 거고. 대신에 일 속도는 어떻게 써? 느리겠지. 그래서 얘는 능률적인데 얘는 능률적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지. 회장님? 근데 여기서는 다 반대로 다수당 횡포. 여기서는 누가 의회를 구성하지? 아니 누가 내각을 구성하지?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쉽게 쫓아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건 못하게 한다. 다수당 횡포 방지입니다. 괜찮지?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지훈아, 내용이 다 아까가 버전 1이고 여기까지 다 외워야 돼. 내용 외우고 가는 거니까. 단점은 어떤 게 단점이냐면 여기서는 다수당 횡포 문제가 있어요. 다수당 횡포. 이거 다수당 횡포가 없다는 게 장점이고 여기는 다수당 횡포가 있다는 게 단점이지. 그러니까 서로 반대 입장이니까 당연히 여기 장점이 여기 단점이고 여기 단점이 여기 단점이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독재 정치가 있어요. 누가 횡포를 하냐면 여기서는 다수당이 횡포를 하는 거고 의회지 의회. 여기는 반대로 대통령이 독재를 할 때 쉽게 못 막아. 여기는 다수당이 횡포하면은 뭐 총리가 뭐 이렇게 뭐 의회 해산권 뭐 이런 거 하면 된단 말이야. 여기는 반대로 대통령이 독재할 위험이 있지. 독재 위험이 있습니다. 독재. 이게 장점이 이게 이렇게 나온 거야. 책임 정치 한다는 게 여기는 쉽게 쫓겨날 수 있다. 여기는 쉽게 쫓겨날 수 없으니까 독재 위험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소수 정당 난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부랑 의회 행정부 대립 가능성이 있어요. 의회 행정부 대립 가능성이 있다. 다수당은 그 위에 쓰죠. 안정적인 능률적으로 같이 쓰니까 안정적 정치 수행만 다수당. 괜찮니? 이걸 반대로 쓰자. 이거를 이렇게 뺐으면 되겠다. 다수당.
다수당 횡포를 방지할 수 있지.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책임 정치가 된다. 책임 정치가 된다는 게 쉽게 쫓겨날 수 있다는 거지. 쉽게 쫓겨날 수 없는 체제지. 그게 단점으로 할 땐 독재고, 맞지? 여기서는 다수당 횡포를 방지할 수 있지. 의회에서 아무리 의회의 뭐 권력이 세도 한 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더라도 대통령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야. 대통령 권한이 강하니까 다수당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단점을 가는 거지. 이해가요? 이거는 이제 다수당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대통령이 막을 수가 없지. 내각이 막을 수가 없단 말이야. 총리는 그냥 다수당이 뽑아주는 거잖아.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인데 애초에 사실은 그럼 어떻게 다수당 횡포를 막아? 총리가 거기 이제 다수당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보고요. 의원대학제는 서로 긴밀하니까 협조가 될 때 능률적이고, 근데 여기는 협조가 안 되는 대신에 터치를 못하지. 터치를 못하니까 안정적이야. 그렇죠? 여기는 뭐 하냐면은 내각을 원래 구성하려면은 여러 큰 정당이 다수당이 과반수 정당입니다. 과반수 정당에서 원래 내각을 만들거든. 근데 과반수 정당이 없어. 그럼 내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A 정당이 한 40% 있잖아. 혼자서 내각을 못 만들어요. B 정당 혹은 C 정당이랑 같이 연합 정당을 연립 정당을 꾸려야 돼. 그러면은 의사가 굉장히 막 분산될 거고 의견이 이제 통일이 안 될 거야. 이해가? 그런 걸 소수 정당 난립이라고 해요. 소수 정당이 난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한 정당이 우리나라는 양당되죠. 국민의힘이라거나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잖아 거의. 근데 다른 정당들이 조금씩 있지. 뭐 정의당이라든가 녹색연합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저쪽 외국에도 양당제인 경우가 많긴 한데 그 한 정당이 대다수 집권을 못하면은 다른 정당이랑 연합을 해야 돼. 그럼 연립 정당이 이루어지면은 의견 통일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소수 정당 단계. 괜찮지? 그리고 여기서는 반대로 소수 정당이 난립하는 게 아니라 그 의회가 행정부가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대립할 때 이거를 조율하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소수 정당들의 의견을 조합하기 힘든 거고, 여기는 의회 행정부가 대립할 때 의견을 조율하기 힘든 거야. 괜찮니? 이것도 다 외워야 되는데 다 외우시죠. 무슨 정치가 가능해? 책임 정치가 가능해. 쉽게 쫓겨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뭘 방지할 수 있어? 다수당. 이걸 독재 안 한다는 거고 책임 정치가 가능하다는 거는 여기는 다수당 횡포를 막을 수 있다는 거. 단점이잖아. 서로 반대로 가는 거야. 여기는 붙어 있으니까 능률적인 정부 운영이고 여기는 안정적인 정부 운영이에요. 터치가 안 되니까. 그렇지? 여기는 정당이 하나가 많을 때는 한 정당이 모든 걸 집권했을 때 다수당 횡포가 나올 수 있고, 한 정당이 모든 권력을 집권하지 않을 때는 소수 정당이 난립할 수 있어요. 맞지? 단점입니다. 한 정당이 모든 걸 다 가지면은 권력이 너무 세서 문제고, 한 권력을 다 가진 정당이 없으면은 의견이 막 분산되는 게 문제라고. 둘 다 문제죠. 괜찮지? 근데 이게 둘 다 뭐 단점이 될 수도 있어. 장점이 될 수도 있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다수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능률적이겠죠. 소수정이 건립하려면 다양한 의견이 조율되겠죠. 이런 거. 여기는 대통령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독재를 가질 수 있고, 독재. 이거는 특히나 밑에가 여소야대라고 해. 여소야대. 지금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무슨 당입니까? 국민의힘이야. 국민의힘. 그렇지.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의회에서 다수당이 아니야.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가 더 많습니다. 괜찮니?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랑 의회랑 대립하는 거야. 국민의힘 출신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의회에 더 많다고. 그럼 대통령은 누구랑 싸우냐면 더불어민주당으로 싸워야 되지. 의회 전체랑 싸우는 겁니다. 이해가니? 자, 독재는 여소야대 정부는 뭐냐면 여당이 대통령 출신 당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당이 더 작잖아. 야대.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대통령 출신 당이 다수당인 경우가 많아. 근데 반대로 돼 있지 지금. 그래서 여소야대 정국에는 의회 행정부가 대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만약에 여당이 대인 경우에, 여당이 더 많은 경우에는 독재가 더 심해지기. 여기는 다수당이 있다, 여기는 다수당이 없다. 여기는 대통령이 다수당에서 나왔다, 대통령이 다수당에서 안 나왔다, 이런 느낌으로. 괜찮니? 조금 외울 게 있는데 여기도 외웁니다. 앞에 거랑 같이 외워야 돼. 쭉. 전체 해가지고. 전체 해가지고 계속 물어볼 겁니다. 여기는 내용이 암기 안 되면 못 풀어. 어렵지. 내가 그래서 이 단어는 좀 어렵다 그랬다. 외울 게 있는 파트입니다. 괜찮니? 다시 1분 동안 시간 줄게. 1분 동안 외우고 1분 하고 다시 풀어본다.
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번 거랑 같이 해서 물어보시나요? 일단 이거만 물어볼게요. 일단 이거만 물어보고 나중에 한 번 더 같이 쭉 하자. 왜요? 지훈아 멍 때리지 말고 또 물어봐. 아무것도 대답 못하지 말고. 저희 모델 거. 아 지랄. 욕할 뻔했다. 지랄하지 마라고 하려고 했는데. 집까지 나왔는데. 선생님 괜찮습니다. 아니 이거 안 되면 안 해면 못 풀어. 1.9는 너 숙제 어. 밤 새면서 하고 싶어? 그래. 밤새면서 하고 싶어. 밤 새면서 했다. 추가 프린트를. 추가 프린트 나눠준다. 왜? 아니, 저 진짜 한 문제 80% 이상 틀리면 추가 프린트 돼. 이거 안 해보면 이거 문제 못 풀어요 여기. 문제 못 풀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되는 파트라서 지금 미리 이렇게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네가 호스를 해주려. 자 한번 해봅시다. 무슨 정답? 소수 정답. 30초 외워라. 30초. 소수 정답. 발음이 안 돼요. 소수 정답 말. 소수정 여기는 과반수 정당이 있을 때, 과반수 정당이 없을 때. 여기는 여소 야대 정국일 때, 아닐 때 이렇게 소수정만 난리. 소수 정답. 난리. 난. 난리. 소수정만 난리. 소수 정답 난. 다수당 지금 다수당 횡포방. 횡포. 의회 행정부 대립. 자 다시 의원대학교의 장점에서는 둘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뭐가 가능해? 책임 전체가 가능해. 그래서 쫓겨나기 쉽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쫓겨나기 어려우니까 뭐 할 수 있어? 다수당이 뭐라 그래도 횡포를 막을 수 있어. 대통령이 말 안 들으면 그만이란 말이야. 다수당이 뭐 이상한 뭐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정책 같은 걸 발의해도 법률안 거부권만 행사하는 거지. 횡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같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법 만들고 여기서 그대로 막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법안이 빨리빨리 추진되고 법안이 빨리빨리 만들어지고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거 업무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이번 만들어주면 빨리 만들어주겠지. 이해가? 근데 여기는 그 의회랑 행정부가 떨어졌으니까 법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한 세월 걸릴 거란 말이야. 여기는 그래서 능률적이고, 근데 여기 대통령 반대로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되니까 내가 뭘 하든 간에 의회에서 아무리 막 지랄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내가 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단 말이야. 안정적이지. 괜찮니? 그리고 여기서는 다수당이 있을 때는 다수당 횡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수당이 없을 때는 소수 정당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는 그 다수당이랑 그 뭐냐 여당이랑 대통령당이 여당이 더 의회의 다수당일 경우는 독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당이 다수당이 아닐 때는 의회랑 행정부가 대립할 수 있다. 괜찮니? 자 장점 의원대학제는 뭐가 가능해? 무슨 정치 실현이 가능해? 저요. 책임정치. 책임정치 실현. 책임정치여서 능률적이고 능률적이고. 다수당 횡포 방지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데 단점은 그 다수당이 단점. 횡포할 수 있고 소수당이 소수당 난립 있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는 그 독재 일어날 수 있고 독재가 일어날 수 있고. 의회 입법도 대립할 수 있어요. 대립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그 어. 안정적이에요. 의회 어디가? 입법 의회하고 행당하고 대립. 대립할 수 있고, 의회 행정부가 대립할 수 있고, 여기서는 왜 말이 없었어? 독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그 얘가 다수당 횡포. 다수당 횡포 방지. 이거 안정적이다. 안정적. 그래서 안정적. 그리고 지훈아. 지훈아. 너가 하면 다 되겠지. 뭐 하자는 거야? 장점 뭐야? 의원대학제 장점은 무슨 정치 할수 있나? 능률적, 안정적. 뭐 안정적이야 의원대학제는. 능률적. 능률적이고 또 여기 책임정치. 책임정치. 오. 예. 단점은 뭐? 다수당. 아니 저 장점은 장점 뭐? 장점 할게요.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 또 다수 횡포당. 다수당. 의회 다수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뭐라고 지랄을 해도 대통령이 안 하면 그만이라는 거야. 그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예요. 다수당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냥 안 하면 그만인 거니까. 혹은 내가 뭔가 정책을 추진할 때 다수당이 태클을 걸어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단점은 의원내각제국에서 뭐 다수 그게 횡포할 수 있어. 다수당의 횡포가 있을 수 있어요. 다수당이 지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수상도 다수당의 대빵이 수상이에요. 다수당의 대빵이 총리가 된단 말이야. 같은 팀인데 왜 서로 대립할 일이 없지? 그래서 다수당의 횡포가 있을 때 막을 사람이 없어. 이해가? 반대로 단점은 다수당이 없을 때는 뭐 다수당이 없을 때는 무슨 문제가 터져? 다수당이 없을 때. 다수당이 없을 때는 자결수. 야 잘했다 이렇게. 야 이걸 못 받아먹어. 소수 정당이 난립할 수 있죠. 소수 정당이 난립돼 가지고 의견이 막 중구난방이 된단 말이야. 의견이 통합이 안 되고.
다수당이 있으면 다수당의 행보가 있을 수 있고 한 가지 의견만 너무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소수 정당이 난립하면은 너무 의견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정책 수행이 안 될 수 있다고요. 이해가니?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3점이기도 하죠. 괜찮니? 여기서는 자, 대통령이랑 여당이 같아. 여당이 다수당이야. 그럼 뭐가 돼? 대통령이 뭐 하기 쉬워? 전두환. 아이씨 왜 하라고? 전두환. 아니 조용히 외웠어요. 독재하기 쉬운 거, 독재하기 쉬운 아 거. 갑자기 대통령이랑 다수당이 일치하지 않으면 여당이 다수당이 아니야. 그럼 뭐가 발생하기 쉬워? 갈등.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이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것도 한번 해보자. 앞에 것도. 앞에 거 거의 까먹었는데.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불임. 협조는 뭐 있어? 협조는 대립. 내가 불임. 대립은 의원대학제에서 어떤 대립? 내가 불신. 내가 불신이 불신. 그래. 그리고 다른 의원 의회 해산. 의회. 내가 불신임 건과 의회 해산권을 행정과 입법부 견제한다고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할 수 있다. 여기는 서로 없다. 없어요. 서로 없다. 장관 겸직 그리고 겸직. 법률안 제출 그리고 대통령제는 장관 겸직 불가 그리고 그 법률안 거부권. 여기는 거부권 맞아. 여기는 겸직. 야 우리 둘은 이렇게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넘기지 말라고. 저도 알아요. 저씨가 해봐. 의원대학제 대립하는 거. 내가 내가 계산 내가 내가 불신임. 내가 불신일 건가? 또 지훈이가 부럽다. 행복해 보여.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입법 어떻게 견제해요? 행정부에서 입법 견제. 의회 해산. 의회 이름을 외워. 내가 불신임 건과 의회 해산권은 어디 나오는 특징이야? 의원내각제에 나오는 특징이야. 의원내각제에 나오는 특징이고 여기서는 둘 다 안 되고 안 되는 게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협조하는 거 뭐 있었어? 서로 협조하는 거. 법률안 제출. 제출하고 또 그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You can do it. 겸직할 수 있다. 뭘 겸직하지? 장관. 누가 장관을 겸직할 수 있어? 행정부.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고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나도 해보 있다고. 김우정 했는데. 대통령제는 뭐 겸직돼 안 돼? 근데요.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게 대통령의 특징이고 얘는 뭐까지 할 수 있어? 법률안 제출을 당연히 안 하지. 이거는 권한이 없는 거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 거부권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요게 대립과 협조였고 장점 단점. 의원내각제 장점은 뭐예요? 다시 돌아서 다 계속 해야지 이거는 계속 장점이요? 장점. 그 다수당 잠깐만 이거는 단점이고 그 책임 그래. 책임 정치. 그리고 책임 정치에서 능률적이고 능률적이고 그렇지. 그 다수당 회복 방지에서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 단점이 그 여기는 단점 그 다수당 횡포 다수당이 행포. 그리고 소수당 난리 소수 정당이 난립할 수 있고 네, 여기는 그리고 거기 안정적이고. 독재가 아니할 수 있고 장점했어요. 독재고 그리고 그 의회 행정부 의회 행정부 대립할 수 있고 여기는 책임 정치. 기분 좀 쉽다. 여기는 뭐 장점은 책임 정치 또 능률적이에요. 능률적이고 여기는 뭐 할 수 있어? 안정적. 다수당 다수당 행포 행복 정치. 금지. 행포할 수 그래서 있어. 안 다 여기 독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단점이잖아. 독재가 안 일어난다는 게 책임 정치야. 여기는 다수당 행포가 일어날 수 있잖아. 다수당 행포가 안 일어난다는 게 다수당 행포 방지야. 행포 X. 여기 능률적인 대신 여기는 안정적. 안정적이다. 안 쫓겨나니까 대통령이 잘 안 쫓겨나지 안정적이고. 여기는 그 단점이 다수당이 있을 때는 어떻게? 단점이 다수당이 있을 때는 어떤 단점? 다수당 행복. 행포가 나타날 수 있고 다수당이 없을 때는 없을 때는 다수당 다수당이 없을 때는 소수당 소수 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 소수 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 대통령이랑 그 다수당이 같아. 그럼 뭐 어떤 문제가? 갈등. 독재가 일어날 수 있고 갈등. 갈등이야. 이씨. 아 다수당이랑 의회 다수당이랑 정부가 의견이 안 맞아. 다수당이 의회가 대통령이 다수당 출신이 아니야. 그러면 뭐 이거는 아니, 쉽다. 의회- 기회를 줄게. 무슨 이거는 쉽다. 대립. 행정부랑 뭐랑 국회가 국회가 대립할 수 있다.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하면은 이거는 갈등이 끝이 안 나요. 끝이 여기는 쉽게 해임할 수 있지. 그래서 일단 끝은 쉽게 나. 결판이 쉽게 난단 말이야. 쫓아내면 한쪽이 먼저 쫓아내면 끝나요. 그러면 말 잘 듣는 애 세우겠지 어떻게든. 근데 여기서는 둘이 대립하면 둘이 권한이 동등하기 때문에 끝이 안 나. 그래서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이 지속될 수 있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괜찮니? 근데 그렇다고 이제 한쪽 말만 잘 들으면 또 독재가 또 문제지.
그래서 너무 권한이 한쪽이 강할 때, 너무 한쪽이 권력이 없을 때,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있을 때 각각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고 나머지 이거는 조금 덜 어려운데 마지막까지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야? 우리나라. 여기가 마지막이다. 여기 마지막. 여기까지 외우면 다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예요. 근데 의원 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제예요. 의원 내각제 일부 요소가 있어. 이것도 외워야 된다. 마지막. 의원 내각제적으로서 우리가 아까 배운 거 있지. 책임 정치가 실현된다거나 경직 가능하거나 법률안 제출권이 가능한 거. 원래 법률안 제출이 돼 안 돼? 행정부가 원래 법률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대통령 제도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제출할 수 있어요. 외워야 된다. 우리나라는 법률안 제출할 수 있고 그리고 장관이 겸직할 수 있어요. 원래 대통령제에서 안 돼. 장관이 겸직할 수 있고 장관 겸직. 그다음에 법률안 제출할 수 있고 요거 둘 다 여기만 나왔잖아. 의원 내각제에서만 협조하는 걸로 나왔잖아. 우리는 대통령제 중심 국가인데 협조가 잘 되는 대통령제 중심 국가야. 괜찮니? 둘 다 가진다. 그리고 원래 총리는 어디만 있다고? 총리는 일본. 총리는 의원 내각제 국가에만 있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만 행정부 대빵을 뭘 한다고? 총리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무총리라는 행정부 제도가 있어요. 다수당에서 뽑은 건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국무회의 대빵으로 국무총리라는 걸 임명해. 그래서 총리 제도, 그다음에 법률안 제출, 법률안 거부권만 가지고 있었지. 법률안 거부권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도 가지고 있어. 둘 다.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는 협조가 잘 되는 의원 내각제 정부의 제도를 도입한 대통령제 국가라고. 원래는 법률안 제출하는 건 누구만 했다?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하지. 근데 우리는 법률안 제출해요, 정부가. 법률안 거부권도 가지고 그래서 법률안 제출권도 가지고 우리는. 괜찮니? 원래 장관 겸직가 어디만 됐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만 됐어. 근데 우리는 장관 겸직 돼요. 협조가 잘 되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니까 우리는. 그래서 협조하는 거 여기 들어가면 둘 다 가진다. 둘 다 가진다. 괜찮니? 그 내용이다. 그 내용. 자, 우리나라 정부 형태 제일 밑에 봅니다. 기본적으로 뭘 채택한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해. 기본적으로.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제에서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 법률안 거부권 가지고 있다고. 괜찮니? 뭐 여기 나머지 다 똑같으면 뭐 다수당 행보도 방지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독재 위험이 있고 뭐 의회에 대립할 때 뭐 해결이 곤란해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일부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한 게 있다고. 어떤 거?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장관이 겸직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 제도를 운영한다. 총리 제도까지. 세 개. 대통령의 특징이 뭡니까? 입법부 국회의원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밑에 보면 세 가지 의원 내각제 요소 있지. 법률안 제출 가능해. 장관 겸직 가능해. 총리제도 운영해. 이 세 가지. 그래서 뭐다? 우리나라의 기본은 뭐다? 기본은 대통령 중심제다. 근데 의원 내각제 요소 도입한 거 세 가지 뭐라고? 장관 겸직. 법률안 제출도 하고 장관 겸직도 하고 국무총리 제도를 운영한다. 총리 제도는 원래 의원 내각제에서만 총리가 있었죠. 내각의 대빵을 총리라고 했잖아. 그거를 이제 행정부 밑에 대통령 밑에 둔 거예요. 우리가 그 세 가지까지. 한 번 더 복습. 네네네. 한 번만 더 복습하자. 재밌어요. 재밌다고? 네. 재밌으면 좋은 거지. 이런 경쟁은 재밌는 거예요. 자, 의원 내각제 협조하는 거 어디서니? 협조하는 대립하는 거부터. 대립하는 거. 내가 불신임 그리고 의회 사건. 의회 예산권 두 개. 지훈아 외워야 된다. 내가 불신임이랑 의회 예산권 여기 있어 없어? 없어. 여기 협조하는 거 뭐 있었어? 장관. 장관 겸직이랑 또.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너의 장관 겸직이랑. 갑자기 까먹었어요. 아씨 법률안 제출. 법률. 근데 요거 두 개 우리나라 해 안 해? 아니. 우리나라 해. 아, 우리나라 대통령 주심인데 일부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협조가 잘 되는 대통령 주심제 국가라고. 협력하는 거, 협조하는 거 이런 거 원래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쉽게 됐지. 당연히 둘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법률안 제출권도 가지고 우리가 법률안 거부권도 가진다고. 우리나라가 특이한 겁니다. 일부 이런 걸 채택하는 나라도 있긴 한데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채택한 편이에요. 그래서 법률안 제출도 되고 또 뭐도 되나? 법률안 제출이 제출도 되고 장관 겸직도 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잘 안 되긴 합니다. 잘 그냥 대통령이 거의 임명해. 근데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이해가지? 그러니까 아예 할 수 없다랑 잘 안 하지만 할 수는 있다랑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국회의원도 장관으로 임명될 수. 그래서 뭐 전임 장관들도 많이 임명되고 그래요.
될 수 있다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협조 잘 되는 나라고. 여기 협조하는 거 뭐 있었죠? 왜 여기 둘 다 안 됐지? 장관 경제가 안 됐고 여기는 법률이랑 거부권까지 가졌지. 그렇지? 자 그리고 장점 단점. 의원 내각제는 장점 뭐 있니? 장점. 그 책임 정치, 책임도 책임 정치 능률적, 능률적이고 여기 그리고 그 다수당 행보 방지 행복을 안정적. 안정적이고 여기는 어떤 단점이 있었니? 다수당 행 보호가 있을 수 있고 헬퍼 그리고 소수정당 상당히 관리, 난립할 수 있고 여기는 어떤 단점? 독재 독재가 있을 수 그리고 의회 행정부 행정부가 대립할 수 있고 넘겨줄게 지금. 지훈이 한 말 하자 지훈아 어떤 단점이고 의원 내각제니까 Let's go. Let's go Let's go. 외워라 이씨 좀 덤비지 말고 좀 아이 안정적. 안정적이고 또 여기 뭐 능률적이고 또 능률목화. 야 너무 자연스러워. 그 해산 아니 해산도 아까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왜 심슨 가족 보는 거 같지? 여기 추방 나갈 수도 있어요. 추방 나갈 수도 있고 그건 아까 특색에 나왔고 여기 뭐 서로 견제하는 걸로 나왔잖아 특징에다가 이 장점 쉽게 쫓겨날 수 있으니까 뭐 무슨 정치가 실현 가능해? 그러니까 막 눈치 보면서 막. 그 눈치 보면서 하는 걸 뭐라 그래? 책임 정치 아. 책임 정치가 있을 수 있고 또 네 그다음에 아까 말했는데. 뭐? 아 능률적. 능률적이고 여기는 안정적. 안전적이고 또 다수수. 다수 행포 방지. 다수당의 행보 방지. 다수당. 그 국민의힘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여기는 뭐겠니 그럼 단점이 여기는 다수당 행보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다수당이 없을 경우에 조그만 거. 다수당이 없을 경우에 조그만 거. 아니 그 소수족 소수. 소수 정당이 소수 정당. 난립하는 게 단점입니다. 여기는 단점. 자, 의회 다수당이 대통령이 선거 나왔어.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 출신이야. 그러면 너무 권한이 강하잖아. 뭐가 일어나기 쉬워. 정도. 전두환 뭐 전두환이 독재. 독재 정치가 그대로 알 수 있고 반대로 여속의 아대 정국인데 의회 다수당이랑 대통령 출신 정당이 다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지윤이랑 달라지고. 행정부랑 의회랑 대립할 때 갈등이 잘 안 끝난다고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거 나올 수 있다. 저기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쭉 한번 구성부터 단점까지 한 번만 더 보자. 마지막. 자, 의원내각제 구성은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 겁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고, 맞죠? 의회가 만든다 안 만든다 차이고 밑에 특징 봅니다. 의회 내각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반응. 그리고 내각 불신임권도 행사할 수 있다. 서로 견제하는 거. 그다음에 내각 의회 예산권 가지고 내각이 법률안 제출권을 의원 내각제는 가진다. 둘 다 협조하는 거니까 장관 겸직도 되고 법률안 제출도 가능하고. 대통령제 봅니다. 특징. 자, 의회 장관 겸직 안 돼. 협조 안 됩니다. 불가능.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 이거는 제출도 안 되고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거였죠. 법률안 제출 불가능. 거부권까지 행사한다. 그리고 서로 견제가 안 돼요.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독재할 때 막기가 좀 힘든 거죠. 불신임 가능해 안 가능해 대통령제에서 불신임 안 돼. 겸직도 안 돼. 의회 해산도 안 되는 거고. 아래 장점 봅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한다. 쉽게 정부가 쫓겨날 수 있으니까 무슨 정치? 책임 정치. 그리고 의회 행정부가 붙어 있으니까 어떤 정치가 능률적인 정치가 가능하다. 자, 대통령제는 임기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거 안정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횡포를 막을 수 있다. 괜찮지? 아래쪽 단점 봅니다. 의원내각제 단점. 정당이 다수당일 때 뭐 한 정당이 다수당해가지고 의회 대부분을 차지하면 다수당 횡포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다수당이 없어. 그러면 뭐가? 소수 정당이 여러 개 소수 정당이 난립한다 그래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 군소 정당 난립. 그다음에 대통령제 단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많이 집중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게 독재 같은 게 일어나기 쉽고, 반대로 의회 행정부와 갈등이 잘 안 끝나기 때문에 의회 행정부 대립 시에 국정 운영이 곤란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뭐가 기반이다? 우리나라 정치 시대가? 예? 우리나라 정치 시대가 대통령 대통령주의가 기반인데 어떤 요소를 가미했다? 의원내각. 내가 왜 집어넣니? 뭐하니 지금? 한참 10분 남았는데 왜 집어넣습니까? 무슨 갑자기 대통령주의 기반인데 어떤 요소가 가미돼 있어? 의원내각제 요소 뭐 있습니까? 이건 내가 의원내각 대통령주의인데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주의였잖아. 임기 5년. 그건 그냥 대통령의 특징이고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주의제라고 의원내각제 요소가 나야 돼요. 무슨 겸직? 협조 잘 되는 국가랬잖아. 협조. 장군?
장관이 장관.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또 섞여서 하니까 이게 아니 그럼 원래 섞어서 하는 거지. 섞어서 하는데 문제를 풀어내니까 문제가 어려운 거죠 여기는. 그 행정부가 뭐를 제출해? 법률안 제출하고 이거 다 원래 의원 내각제 특징이나 협조 잘하는 거 있잖아. 법률안 제출권도 가지고 의원이 장관도 겸직할 수 있고 그 두 개 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또 뭐도 어떤 요소까지 나 이거 왜 민지 뭐야? 총리까지 외워라 세 가지. 아 그래 국무총리랑 아까 법률안 거부권이야 제출권이야. 거부권. 이야. 거부권은 원래 아니 대통령이 거부권이라고.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했다고. 제출권. 제출권은 그래서 우리는 둘 다 가지는 거지. 원래는 대통령제에서 제출 안 했잖아. 제출권도 가지고 또 총리. 총리도 그렇지. 국무총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국무회의가 행정부 소속이거든요. 국회처럼 국무회의라고 비슷한 걸 만들었어. 우리 행정부 내에서도. 거기에 대빵이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제도를 운영하고 또 장관이 뭘 겸직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뭐? 장관. 장관 겸직까지 세 가지 외워라. 엄청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위에 의원 내각제나 행정부 대통령 주재 구분하는 거 엄청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독특한 거잖아. 요 세 개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선생님 뭐 혹시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좀 풀어야지. 5분 동안 풀 겁니다. 10분 남았네. 10분 남았다. 세 가지 뭐라고 지훈아? 법률안 제출. 제출 또 총리 또 장관. 장관 겸직 뭐라고? 제출권. 뭘 제출? 법률안 이거 원래 어디 있던 건데? 행정부. 아니 원래는 무슨 요소야? 사법. 원래는 의원 내각제 요소에서 입법부에서 하잖아. 이거를 법률안 제출하는 거는. 근데 뭘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투표권.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고. 원래는 입법부만 가지는 거야. 원래 대통령 주재는 입법부만 가지는 건데 의원 내각제국에서는 행정부도 법률을 제출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에 행정부도 그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고. 또 장관. 장관 겸직 누가?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장관을 뭐 한다고? 직경. 겸직할 수 있다. 겸직할 수 있다. 같이 가질 수 있다고. 또 하나 더. 국무총리. 국무총리 세 가지 외워야 돼. 문제를 좀 풀어보자. 힘들잖아.